네, 안녕하세요. 차교수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 반대 매매가 3,2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나올 수 있다. 정리하셔라고 했는데 정리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정리 못한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안타깝긴 한데 자리 자체가요. 일단 반대매 맞았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분봉상 1060만 주가 반대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1060만 주.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60분봉으로 보고 수량이 얼마 나왔냐? 반대 매매 자리에서 수량이 나온 거 계산해 보면은 1400만 주에다가 600만 주 그리고 300만 주 거의 반대 매매 물량은 전부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남았겠지만 반대 매매 물량이 거의 다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반대매 물량이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풀릴 것 같지는 않고 더 빠질 거예요. 더 빠질 거고 지금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대주주는 반대매 맞았다. 자, 아침에 봤을 때 반대매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분봉상 보면은 아침에 개파락했죠. 개파락하고 나서 여기서 버텨줬단 말이에요. 사실 이 자리 자체가 반대매매 자리예요. 이 자리 찍으면은 바로 이렇게 하한가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 질권 설정자 있잖아요. 질권. 요거 대부 업체들 여기랑 무언가가 아침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얘네들한테 저희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억울해요. 저희는 바이오 사업 이거 관련해서 그리고 코인 사업 했던 거에 대해서 이런 재무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인계받지 못하고 우리는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했다. 이 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감사 회계법인, 삼정 회계법인 이쪽이랑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을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니 그거는 당신네 사정이고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당신네들 그 비트코인과 바이오 사업 이거에 대해서 이런 좀 확실한 재무제표, 확실한 자산을 좀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겁니다라고 보여줬는데 아니야 우리가 해보니까 너희 작년에 했던 내용이랑 지금 내용이랑 많이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 제출해라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아니야 더 내놔 이거 없어요 하면은 없으면 너희 의견 거절이야 의견 거절 때린 거죠 의견 거절 때리고 주가 급락하고 아침에도 마찬가지 대부업체 명동사채 이 명동사채 애들이 우리 당신네들 3,200원 밑으로 내려간 반대매매야 알지? 제가 우려했던 게 이거거든요 이 반대매매 근데 아침에 지켜주더라고 3,200원을 제가 3,200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3,200원 지켜주고 여기서 반대매매 나가는 거 한번 막았어요 막고 회사 입장에서 돈을 더 넣었는데 결국에 뚫렸다 반대매매 뚫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반대매매 막으려 하다가 또 실패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반대매매 결국 나갔고요 최대주주 지위는 이제 잃을 겁니다 최대주주 지위를 잃으면 최대주주가 누가 되냐 그러면 이제 여기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방법이 있어요 얘네 CDS 홀딩스가 유상증자를 납입하기로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단 3,200원 깨졌을 때 반대매매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반대매매 나가면 일단 정리해야 된다 굉장히 아쉽지만 반대매매 나가면 정리해야 된다. 주가가 이거는 작전이 어느 정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실패한 작전. 자, 실패한 작전이지만 반등은 옵니다. 반등은 와요. 반등 왜 오냐? 단기적으로 유상증자. 얘네가 지금 유상증자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유상증자에 대해서 몇 주 했다? 1,000만 주 했습니다. 1,000만 주. 1,000만 주 유상증자 했고요. 이 주체가 누구다? 주당 얼마? 주당 1,900원이고 얘네가 누굽니까? 바로 CDS 홀딩스입니다. CDS 홀딩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 주주 반대매 나갈 겁니다. 반대매 나가면은 1,060만 주에 대한 물량이 쏟아졌어요. 물량이 쏟아졌다. 그죠? 그럼 이 물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상증자로 최대 주주 지위를 획득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제일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CDS 홀딩스가 3,200원을 어떻게 해서든 지킬 거라고 했잖아요. 왜냐? 얘네 평단이 3,700원이잖아요. 3,700원에 최대 주주 지위를 인수해 왔다고요. 그럼 이 자리 무조건 지켜야죠. 왜? 이거 잃으면은 우리 손해 보니까. 얘네 지금 이미 현재 주가가 2,500원대잖아요.
그죠? 얘네 3,700원에 인수해 왔습니다. 벌써 얼마 손해죠? 3, 40% 손해입니다. 물론 더 빠질 거예요. 반대매매 더 당할 거다. 그럼 얘네들은 적어도 400억 투자해가지고 손실이 얼마예요? 2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거 분명히 메꾸려고 할 겁니다. CDS홀딩스는 이 손실 분명히 메꾸려고 할 거고, 담보대출 반대매매 나가면은 밑에서 바닥 잡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리려고 할 거예요. 왜? 얘네가 지금 쓴 돈이 400억인데 손해본 게 얼마입니까? 손해본 게 200억입니다. 200억 메꾸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메꾸려고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최대주주 지위 밑에서 획득을 해서 1,900원짜리 있죠? 주당 1,900원짜리 이거를 통해서 납입을 시켜서 뭐한다? 다시 한번 주식 최대주주로 등극해서 새로운 재료로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납입일이 언제죠?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 그럼 이때 뭐 할 수 있어요? 이때 납입하면서 다시 한번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으면서 뭐한다? 유상증자 납입 기대감으로 주가 급등할 수 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탈출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파는 거다? 아니다. 밑에서 반등할 때 파는 거다. 8월 24일이면은 구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이 8월 16일. 앞으로 5거래일, 6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5거래일, 6거래일밖에 안 남았고 이 5거래일, 6거래일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상증자 납입이 되고 나서 주가가 이 유상증자 납입된 금액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리 중요한 건 뭐다? 대응입니다. 대응. 제가 이 대응 자료에서 여러분께 뭐라 그랬죠? 3,200원 대응 자료. 3,200원 깨지면 반대매매 나간다.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마찬가지. 자, 3,200원 깨진 반대매매 나간다. 근데 3,200원 깨질 확률 굉장히 적다. 왜? 얘네 주가 3,700원에 회사가 인수했다. 400억. 얘네 이거 반대매매 나가면 얼마 손해라고요? 200억 손해입니다. 지금 200억 손해 찍혔어요. 200억 손해 찍혔고 결국에 얘네가 손해 안 당하려고 한 짓이 뭡니까?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까지 하면서 최대한 반대 매매를 버티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10만 주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11만 주를 장내 매수했고 이 금액이 얼마다? 금액이 4억입니다. 자, 여러분 4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 반대 매매 막으려고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됐다? 반대 매매 당했다. 그럼 얘네들 입장에 손해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00억. 200억이고 이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추정되는 것만 마이너스 200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얘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일단은 반대에 맞고 주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다시 한번 물량 잡아서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얘네가 살아남는 길이다. 그거 하나밖에 없고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3,200원대 하신 분들은 쳐다보지 마세요. 3,200원에 손절하신 분들은 쳐다보지 마시고요. 손절 못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지금 자리에서 신규진입 안 됩니다. 신규진입 안 돼요. 그 영상 보고 3,200원 이탈할 때 대응 안 하신 분들 잘 보세요. 얘네 유상증자 단가 1,950원입니다. 1,950원이고 유상증자 단가를 조금 낮출 수도 있어요. 왜? 주가가 좀 더 낮아지게 되면 할인율을 적용하거든요. 할인율. 그럼 유상증자 단가를 1,700원에서 1,800원 낮출 수 있다. 낮출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건 뭐다? 유상증자 납입입니다. 자, 24일에 유상증자 납입이 된다면은 뭐예요? 다시 한번 회사 측에서는 주가를 올려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해요. 24일에 유상증자가 납입되게 되면은 그때 물타서 탈출하는 방법으로 가고 유상증자 납입이 안 되고 밀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조심해야 돼요.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회계 부정. 자, 여기서 나왔던 이슈는 사실 회계부정 관련해서 나왔던 이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회계법인 입장에서 우리가 당신들에 대한 재무제표를 못 믿겠다. 무슨 재무제표? 자회사인 코인 사업과 그리고 바이오 사업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재무제표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견 거절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회사의 입장 표면문이 나왔습니다. 자,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 검토에 관한 검토 의견을 표명받은 바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에서 일단 해명은 했어요. 근본 성사된 당사의 감사인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표현받았습니다. 감사 의견
보고서상 기재된 한정 의견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 회사의 기초 재무 연결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 절차를 실시하였으나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이게 그겁니다. 바이오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다? 이 바이오 산업, 이 PVX410이라는 이 약물에 대한 자산 평가 가치 방법입니다. 자산 평가 가치 방법. 이 가치가 비슷한 게 카나리아 바이오죠. 카나리아 바이오. 이거에 대해서 뭐다? 자산 가치 평가상 회사가 아는 자산 가치랑 회계 법인이 본 자산 가치랑 틀리다는 겁니다. 회사에선 이거의 가치가 200억이라고 보고 무형 자산의 가치를 200억이라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회계사 입장에서는 아닌데 이거 10억도 안 돼 보이는데 이렇게 본 거예요. 거기서 보다 일단 첫 번째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나오죠. 정기 저인 재무제표로 2월된 온코펩 지분 관련 사항에서 당시 자회사인 소켓 게이밍 보유한 무형자산 소프트웨어의 손상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PVX410이라는 이 약품에 대한 무형자산 가치 평가와 그리고 소켓 게이밍의 소프트웨어 이거에 대한 무형자산의 차이가 존재해왔다. 회계 법인과 온코펩 지분에 관한 사항 삼정 회계법인은 검토 과정에서 당사가 2021년 취득한 미국 소재 바이오 회사인 온코펩의 전환 사채 및 전환 상환 우선주의 취득에 관하여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가 적절한지, 2022년 인식한 평가 손실 금액이 적절한지, 유동자산으로의 계정 분류가 적절한지 관한 검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 자산에 대해서 검토해라. 검토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라. 라고 했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 우리는 그 전에 있던 최대 주주가 조사한 내용 그대로 전달 드린 겁니다. 라고 말한 거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당사의 감사인이 검토 권고에 따라 온코펩의 지분이 외부기관 평가 의견서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한정 의견을 표명받았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 온코펩의 외부 평가사의 가치 평가와 이 소프트웨어 소켓 게이밍의 외부 평가의 가치 평가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출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 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당사의 감토인의 권고에 따라 온코펩의 지분의 외부기관 평가 의향서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한정 의견을 표명받았다. 당시는 외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당사의 과거 회계 처리 및 장부 계산 가액 등 면밀한 검토를 하여 기말 결산에는 한정 의견을 해소할 것입니다. 자, 외부 평가사들이 어떻게 됐다? 자산을 부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정 회계법인에서는 너희 자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조사하세요라고 했는데 아니 저희는 외부의 평가를 받아 제출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데 너희 안 되겠습니다. 한정 의견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회사가 깨갱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감사 보고서 때 자, 감사 보고서가 언제죠? 2024년도 3월에 평가를 제대로 받겠습니다라고 여기서 회사 입장에서 입장 표명을 한 겁니다. 자, 저희 테라사이언스는 리튬 추출 및 리튬 화학물 개발 사업을 신사업으로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으며 반기까지의 검토 과정을 통해 신사업 관련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사항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언급한 한정 의견의 표명 근거를 제외하고 당사의 기존 사업과 신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니 회사의 발전과 미래에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결국에 뭐다? 리튬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문제는 일절 없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이 자회사 온코펩과 그 다음에 소켓 게이밍의 자산 가치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이번 한정 근거 의견의 핵심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 소명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한 거는 대주주의 반대 매매죠. 대주주의 반대 매매가 출회됐기 때문에 나온 하락이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도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봤을 거고 현재 대주주도 아마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라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자체가 얼마 손해다? 200억 손해봤기 때문에 회사도 어떻게 해서든 이 방법을 탈출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뭐다? 일단
반대매매 물량이 조금 더 남았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하한가에 물타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내드린 대응 자료 반대매매 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3,200원 이탈 시에 매도해야 된다는 의견 확실하게 전달드렸고요. 이 매도해야 된다는 의견의 근거는 뭐다? 반대매매다. 반대매매. 저번에 반대매매 후에 상승할 때 이 반대매매 안 시키고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대응 자료처럼 엊그저께 금요일 날 회계법인의 반대매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 한정 의견에 대해서 대응 자료 드린 게 뭐였습니까? 반대매매 3,200원 나올 시에 반드시 정리하셔라. 이거 깨지면 무조건 하한가입니다. 그게 뭐 어디서 나왔죠? 오늘 분봉에서 나왔죠. 오늘 분봉에서 이 하한가에 대한 이 반대매매에 대한 하한가 물량이 나온 거고 회사에서 한 번 더 회수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대응 자료. 일단 대응 자료가 거의 무조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등해야 되는 자리, 반등을 못하면 무너지는 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받아가신 분들은 정말로 3,200원 이탈할 때 전부 매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반대매매 자리가 어디다? 3,200원 자리다라고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무너지면은 매도하셔라라고 했었고 아마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나 이 자리에서 매도하셨을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돼요. 왜? 이 하한가는 예정된 하락입니다. 예정된 하락. 왜? 반대매매 자리잖아요. 예정된 하락이라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자리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12일 전에 3,200원 찍었을 때 주가 어떻게 됐죠? 주가 급등했죠. 60% 급등했습니다. 60% 찍을 때 60% 12일 전입니다. 자, 12일 전에 60% 급등했어요. 조회수 보이시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근데 3,200원, 3,300원 지지 세력은 절대 못 뺍니다. 어떻게 됐어? 반등했죠. 반대로 여기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매매 자리라는 거예요. 대응 자료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써놨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필요한 거 뭐? 대응입니다. 대응. 대응이 없으면은 이거 진짜 깡통 찹니다. 깡통 차요. 위에 번호로 9201 6329 이쪽으로 그냥 문자 주세요. 뭐라고 문자 주면 돼요? 테라 대응 하시고 평단 알려주세요. 평단 알아야 됩니다. 대응 자료 받아가시면 평단 4,000원 위부터는 전부 다 평단 적어놨습니다. 평단별로 대응 전략 적어놨기 때문에 이 평단 그대로 하시면 돼요. 반등 자리 말해놨어요. 반대자 어디라 했다? 1950원짜리에서 최대주주의 3자 배중 유상증자가 들어오는 가격이다. 이 자리 깬다 안 깬다? 이 자리 안 깨고 반등 나올 겁니다.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뭐다? 반대매매 후에 주가 급등을 다시 잡아줄 겁니다. 왜? 얘네 손해가 마이너스 200억입니다. 이거 메꾸려면 주가 반등할 수밖에 없어요. 말했어요. 얘네 손해가 200억입니다. 반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손실 보면은 진짜 얘네 끝장나는 겁니다. 그냥 세력들도 망하는 거예요. 위에 번호 010-9201 6329 이쪽으로 무조건 테라 대응이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이 회계법인 작전주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작전주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얘네 지금 일단 작전 1차 미스예요. 1차 미스 3,200원 절대 안 깨려고 했는데 깨졌다. 1차 미스 났고 2차로 들어가야 돼요. 뭐? 마이너스 200억 손실 난 거 메꿔야 됩니다. 분명히 세력들은 손해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메꾸려고 해요. 세력들이 손해 봤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실패는 있어도 다시 올립니다. 이게 세력들의 작전이에요. 위에 번호로 꼭 연락 주셔서요. 대응자를 받아 가셔서 여러분 평단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평단별로 대응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